페이지 펴보세요. 357페이지. 357페이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694번을 볼게요. 694번부터. 공간 도형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좌표가 들어갔다는 걸 제외하고는 앞에서 배웠던 정사용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몇 개 연습하고 갈게. 1번만 좀 해볼게. 잘 봐. 잘 쉬었니? 이틀 동안? 현진이 괜찮아? 몸은? 응. 자,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50인 원뿔에 있는 AB에서 중심축 PO래요. 중심축 PO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그게 어떤 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좌표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A 프라임이 12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16,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직교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 직교한다도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건데, 가운데 이제 그 원뿔을 관통하는 거 있죠. 원뿔을 관통하는 거 이제 축, Z축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을 O라고 잡으면 되겠네. 원의 중심을 O. 이렇게 잡으시면, 자 이제 좌표 표현해볼게. 잘 봐. 첫 번째,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라고 얘기하면 높이가 5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가 꼭지점 P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P에 대해서 이제 써보시면은 얘는 0,0,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굳이 원뿔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좀 그려볼게요. 원뿔 그릴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이 2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를 20.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길이로 20 잡으시면 이게 원뿔 위에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그냥 뭐 편의상 Q, 얘를 R 이렇게 잡아볼게요.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B거든? 그럼 AB의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잘 봐. 자, AB는 어디 위에 있냐면 A라는 점부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Q와 P를 이렇게 이으시면, Q와 P를 이렇게 이으면 모선이죠. 요거를 이제 모선이라고 해요. 원뿔에서. 알겠니? 그럼 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A라는 것을. 됐어? 자, 그러면 A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자, A의 좌표를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요까지 수선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애가 요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0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요 A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요쪽 Z랑 X, XZ 평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요렇게 선이 내려와. 요렇게 선이 내려왔을 때 요 길이가 얼마야? 12잖아. 12. 그지? 그러면 일단 요 좌표, X좌표가 잡히네요. X좌표 얼마예요? 1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또 그려볼게. 두 번째 그림상에서 또 요쯤으로 와서 요 정도 돼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B가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가 B가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보시면 요 모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얼마예요? 길이가 16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각을 좌표를 표현할 건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길이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점의 좌표가 0,50이고 여기의 좌표가 20,0,0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아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닮음을 써야겠죠. 그죠? 닮음 갖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두 개만 따로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P라고 잡고 이런 생각 하시면 되지.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Q라고 잡으면 여기가 20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얘가 12예요 라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길이 잡고 그러면은 닮은 비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가 3대 5죠. 네, 3대 5. 그럼 3대 5니까 전체 길이가 50이지. 그럼 여기 전체 길이가 50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30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잡히겠죠.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좌표 표현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가 30이다 라는 것까지 잡은 거야. 그지? 그러면 잘 봐. 요 점의 좌표 이제 표현해 볼게. A라는 점의 좌표. A라는 점의 좌표의 X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요 축이 X축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12. 그 다음에 요 길이. 여기 얼마야? 요 길이가 20이죠? 요 길이가 20이 되니까 여기가 원점이야. 그럼 Y좌표는 0일 거고 2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Y좌표 0인 이유는 당연히 XZ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0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지?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B라는 점은 자, 얘는 X좌표가 0일 거고요. 왜냐면 YZ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Y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Y좌표는 1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대 5다 라고 해서 닮음 써주시면 되니까 Z좌표는 1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좌표를 모두 찾았으니까 거리 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겠죠? 거리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루트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그 거리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거를 3번 쓴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니까 요거 제곱하면 12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 제곱하면 16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10제곱 해가지고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10루트 5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공간 자체를 좌표로 옮겨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거. 요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 잘 봐. 공간 도형이 있고 공간 좌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공간 좌표까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기하적으로 그럼 어떻게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 되고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건 주로 뭐가 되냐면 공간 도형에서 배운 뭐 정사형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중학교 도형을 쓴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도형에 대해서 다 적응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모든 도형에 대해서 안 될 때는 좌표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얘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다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700번을 볼게요. 700번. 기본 문제들은 한번 쭉 풀어보면 될 것 같고 700번 별표. 이것도 700번. 이거 기출문제예요. 시너지 연습하고 있죠? 기본 문제들 시너지. 민규 이따 받아가고 연습하셔야 돼. 자, 갑니다. 700번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0,0,3, 그 다음에 5,4,0, 그 다음에 0,4,0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AB 위에 한 점 P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밑줄 수선의 발. 자, 공간도형 문제 나왔을 때 수선의 발은 늘 항상 중요한 정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가 모든 게 다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뭐 수선의 발 나오면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수선 정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 자체는 정의 자체가 수선의 발의 모임이죠. 뭐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선의 발 나오면 항상 눈여겨보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H의 길이가 3이고요. 문제에서 정사형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Z 그 다음에 X, Y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잘 봐.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자, 가볼게요. 지금 A라는 점이 어딨나요? 라고 얘기하면 A가 여기 있어요. 이게 A. A가 0,0,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어디 위에 점이냐면 요거 X랑 Y
이루어진 평면 위의 점이죠. Z좌표가 제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B라는 걸 하나 임의로 하나 딱 잡을게. B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요렇게 수선으로 들어간 거지. 요렇게 수선으로. 그래서 요렇게 수선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요 점. 요 점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C라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요. AB를 요렇게 이었어. AB를 잇고 자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어딘가에서 하나 딱 끊어서 요 점을 뭐라고 했냐면 P라고 잡은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H다라고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삼각형, 노란색 테두리인 삼각형의 정사형을 구하는 거거든. XY 평면에 대한. 그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봐봐. 삼수선 정리 이용해서요. 자, 여기가 수선의 발이야. 그럼 여기가 수선의 발이니까 내가 X축에다가도 이렇게 수선을 하나 딱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그러면 여기 생기는 요각이 생기죠. 요 보라색 빗금친 바로 요각. 요각이 뭐예요? 이면각이죠. 그지? 자, 이게 이면각이야.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면각을 그냥 단순하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 얘네들은 두 평면에서, 두 개 이상의 평면에서 어디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냐면 교선에다가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 두 개의 수선이 만드는 각이다. 이게 이면각의 정의야. 됐니? 그래서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이면각에서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이면각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교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이루는 각이 이면각인데 만약에 수선의 발이 만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교선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교선 두 개로 들어오는 수선의 발이 안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엇갈릴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자고 그랬냐면 그럴 때는 평행 이동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요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됐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인데 요 부분을 일단 첫 번째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할 건데 우리가 요 이면각을 직접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 길이 구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잘 봐. P에서 정사형을 또 떨궈야 돼. 그지? 정사형을 또 떨궈야 뭔가 길이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P의 좌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P의 좌표를 알아서 떨궈야 되는데 그럼 P의 좌표를 알려면 요 점과 요 점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빠졌어. 그게 없어? 이따가 내가 구의 방정식 설명하면서 얘기할 건데 잘 들어. 평면, 공간좌표상에서요. 우리 왜 평면좌표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고1 과정에서 평면좌표 공부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다 배우죠. 그래서 우리 막 수투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다 배우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 공간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뭐 요점 지날 때 직선이 어떻게 식이 세워질까 이런 거 배웠었는데 다 빠졌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 안 배운다고. 이해되니? 이 직선의 방정식, AB라는 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없다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구해서 뭔가를 막 세워가지고 교점을 찾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도형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공간 도형. 알겠죠? 오케이. 자, 잘 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이제 한 직선으로 가잖아. 근데 얘가 수선이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이어. 그러니까 직선이 휜 것 같은데 이어봐. 그러면 결국 뭐 한 거냐면 평면 연장한 거예요. 평면 연장. 그럼 평면을 연장했다는 얘기는 잘 봐. 요 직선이랑 평행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평면을 그대로 연장시킨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각. 여기 생기는 요 각이지. 자, 요 점에서 요렇게 내린 것도 수선의 발. 여기서 요렇게 내린 것도 뭐야? 수선의 발. 여기다. 그러니까 요 주황색 빗금치는 요것도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정사형 떨구려면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이 각 갖다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때? 쉽겠죠. 왜? 좌표를 다 아니까. 요렇게 가시자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0,0,3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가 0,4,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4,0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닮은 비랑 이런 것들 계산해 보는데, 자, 그럼 요 주황색 길이부터 구하면 주황색 길이가 얼마야? 5예요, 5. 주황색 길이가 5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3, 4, 5. 딱 나올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5, 4, 0.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A의 좌표가 얼마야? 0, 0, 3이죠? 그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요 길이를 내가 표현해 볼게. 요 길이.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요거부터 가자. 여기 코사인부터. 여기 코사인부터 구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5분의 4다. 요게 나오는 거지. 됐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게 바로 나오네.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얘들아 잘 봐. 여기서도 여기다가 수선을 하나 딱 떨궈봐. 그럼 딱 떨구면 쟤랑 똑같은 평면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도 코사인 값이 얼마야? 여기서도 코사인 값이 5분의 4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5분의 4로 똑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가 있나 살펴보면은 AC 길이 pH가 3이다. 요걸 써야죠. 네, 요거 쓰면 되네. 끝났네. 여기 얼마야? 요거 3이네. 요 길이가 문제에서 3이라고 줬잖아. 그치? 요 길이가 3이라고 줬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 넓이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렇게 생긴 요 넓이. 요 넓이만 구하면 되네.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 요거 아니야? 요거. 근데 뭐야? 서로 닮음이죠. 닮음이니까 여기 3K, 여기 몇 K? 2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 5K가 되는데 그 5K가 얼마야? 5K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K가 얼마야? 1이네요. 그죠? 그럼 요 길이 얼마야? 3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끝났네요. 자, 답 계산하겠습니다. 자, 원상 뭐 하시면은요, 원상은 2분의 1 곱하기 3, 요게 원상이야. 그럼 정사형 구하시면은 여기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돼? 5분의 4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9에다가 5분의 4 하시면 되니까 5분의 얼마가 될까요?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분의 18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요거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거 꼭 이면각. 이면각은 뭐 워낙 중요하죠. 정사용 하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면각 구하실 때 수선의 발이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행이동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셔서 요 이면각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요거를 직접 막 해가지고 막 정사형 내리고 하는 것보다 저쪽 뒤쪽 평면으로 밀어가지고 확실한 값을 구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겠지? 네, 요 정도 700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05번 한번 해볼게요. 705번. 뭐 705번은 어렵진 않고요. 요거는 이제 타원이랑 같이 나온 건데, 항상 원위의 점이듯 뭐 타원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간에 원위의 점에 대해서 무언가 거리의 최대 혹은 최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심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해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구도 어차피 원이니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얘도 어렵지는 않아요. 자, 705번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그림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데, 자, 쌤이랑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잘 봐. 여기에서 타원을 그릴 거거든. 타원이 XY 평면 위에 있대. 그럼 요 밑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야? 밑바닥에. 근데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야. 그럼 이제 이걸 니네가 그림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거든? 우리는 왜냐면은 타원을 지금까지 평면상에서만 공부를 해왔었는데 공간상에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건데요. 다행히 XY 평면 위에 있다라고 준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봐야 돼.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알겠어? 위에서 봤을 때 타원을 여기다가 중심을 가지고 동그랗게 그려주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뭐냐면 9분의 X제곱이야.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3이네? 장축의 절반이? 그죠? A제곱에 해당되는 게 9니까요. 그럼 장축의 절반이 3이니까 자, 요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잘 봐. 여기 3 찍어. 여기 3 찍고요. 요 뒤쪽에다가 마이너스 3 찍으세요. 이게 타원의 장축이에요. 왜냐면 이게 X축이거든. 이게 X축이야, 얘들아. 이거는 그림 끝나요. 그림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요게 X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X축 위에 장축이 놓여야죠. 현재 상황은. 그 다음에 단축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면 단축은 여기 이 정도 잡아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잡아서 1. 이 정도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타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평면에서 그릴 때보다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됐죠? 요게 타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잘 그리면 되고 괜히 착각해가지고 이쪽을 3, 3 잡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다 라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점 A는 어디냐면 9,0,5래요. 그럼 얘는 Y좌표가 제로니까 어디 위에 있어? ZX 평면 위에 있겠네. ZX 평면. 그지? 그러면은 그 점을 하나 내가 잡아볼게요. 그 점을 하나 잡으시면 9,0,5니까 대충 요 정도에 있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가 9,0,0,0인 거지. 여기 써드린 수선의 발이. 여기가 A인 거야.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 하시면은 타원 이의 점에서 AP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겠네. 그죠? 여기 할 때가 최대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답이에요 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죠? 됐어요? 그럼 요 점의 좌표 얼마? 요 점의 좌표 지금 마이너스 3,0,0,0. 그죠? 그래서 거리가 있어 하시면 되고요. A라는 점의 좌표는 9,0,0,이죠. 5점. 미안. 9,0,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썼던 거리 공식만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확인됐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건 그림. 이제 타원이라는 것을 공간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문제들 좀 풀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갈게요. (700번은) 꼭 복습 잘해도 700번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자, 내분점, 외분점 갈 텐데요. 일단은 내분점, 외분점에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거 싹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분점인데 이제 밖에서 나누든 안에서 나누든 분점인데 당연히 분점은 공식 암기하셔야죠. 공식 암기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근데 내분점, 외분점을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도 배웠어? 평면상에서도 배웠어요. 그죠? 평면상에서도 배웠던 공식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공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공간은 이게 3개로 늘어나잖아. 3개로. 좌표가 3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계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좌표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계산하실 때는 공식 자체는 뭐 기존에 써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계산하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알겠지?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거기 보이시죠? 교재상에 있는 거. 요거는 뭐 따로 쌤이 안 써줄게.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선분 AB를 이제 M 대 N이잖아요. M 대 N. 그죠? 그럼 M 대 N이니까 X좌표끼리 따로 계산, Y좌표끼리 따로 계산, Z좌표끼리 따로 계산 해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 공식은 내가 따로 별도로 설명은 안 할게. 내분, 외분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아. 자, 근데 잘 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자, 일단은 그러면 내분과 외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공식이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내분이랑 외분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걸 주는 거랑 꽂았냐면 변의 길이의 비율, 즉 B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뽑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닮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죠? 닮음에 대해서 많이 뽑아낼 수가 있죠. 뭐 2대 3 내분이다 라고 하면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길이가 2대 3으로 닮음비가 형성이 되는, 혹은 2대 5로 닮음비가 형성이 되는 뭐 이런 친구가 되겠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분이랑 외분을 했을 때 잘 봐. 정사형을 내리잖아. 그지? 정사형을 내리거든? 그럼 요거는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잘 봐. 그냥 평면상으로 내가 해볼게. 이렇게 평면상으로 돼 있고, 여기 어딘가에 요 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선분이 가서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대. 그래서 얘들의 정사형을 내가 내려보면 여기가 돼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B', 이렇게 되고 정사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정사형이죠? 그랬을 때요, 만약에 요 점의 좌표 있잖아. 그지? 요 점의 좌표가 있는데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해봐. 여기가 C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N이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준다면, 여보세요? C의 정사형이죠? C의 정사형.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 점도 당연히 뭐가 돼요? 똑같이 내분점이 될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원래 있는 애를 정사형을 내려도 그 내분점, 외분점 관계는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거리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내분점과 외분점은 얘들아 좌표야, 좌표거든. 이 거리랑 좀 구별을 하셔야 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지. 그 점의 위치를 찾는 공식이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 무게중심 별표 3개. 만약에 이쪽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무게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무게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 그러냐면 외심이 있고, 삼각형에서 중요한 애들이 외심이 있고, 내심이 있고, 무게중심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공간 도형이 아니라 공간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 무게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외심과 내심은 주로 이 친구들은 뭐랑 관련이 깊냐면 뭐 각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외심까지 했을 때 뭐 외심에서 삼각형의 한 꼭지점까지의 거리,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혹은 내심에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얘네들은 좌표를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 내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알아 몰라? 몰라요. 따로 배우지 않는다고.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이 좌표랑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무게중심 있잖아. 무게중심은 공식 자체가 얘는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그 공식이 어렵지도 않아요. 이 공식 뭐야? 무게중심 공식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지?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럼 어떤 논리까지 가능하냐면 아까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잘 봐. 이따가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거고, 이번에는 제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세 점이 이렇게 공간에 떠 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라고 이렇게 놓고, 자, 얘를 정사형을 다 내려. 여기가 A',
다음에 뭐 C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돼서 정사형이 이렇게 딱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잘 봐. 이 친구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친구의 무게중심이 있는데 그럼 이 무게중심의 정사형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랑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해요. 요거. 어떤 공간상에 이제 삼각형이 떠 있고 그 삼각형에 대한 정사형을 내가 그렸을 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와 정사형에서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동일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정사형이 결국 새롭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게중심 성질은 따로 안 할게요.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어디 보시냐면 714번 가볼게요. 714번 먼저. 잠깐만. 오늘따라 안경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지? 얼굴이 작아진 게 아닐 텐데. 아, 왜 이렇게 휴가가 싫지? 이틀 동안 한 게 없어요. 이틀 동안 진짜 집에만 있었어. 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뭐 아시다시피 교무실에도 자주 출몰하지 않잖아요. 뭔가를 안 하면은 뭔가 하루를 헛사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안 들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멍 때리는 거거든. 가만히 있고 난 가만히 앉아서 그 TV 막 6시간 막 해가지고 그 정주행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러지? 나는 영화도 못 보는데 그래서 나 2시간 동안 영화를 못 봐요. 나는 영화 보면은 항상 뭐 보냐면 이제 영화관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압축본 20분이면 됐지 2시간짜리 20분 만에 줄여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풀 영상이면은 집에서 IPTV로 뭐 보고 싶은 영화 생기면은 그걸 이제 스킵하면서 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건너가면서 보고. 그래갖고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지 예연아? 어떻게 생각해? 나 이제 휴가 기간에 이제 책 읽으면서 이제 다짐을 한 게 있어. 괜히 어설프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그럼 마음 편하거든. 내 인생에 이제 연애는 없어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니네 그런 생각 안 하니? 뭔가 좀 있을 때 좀 자괴감 들지 않아? 미안하다, 수업하자. 전혀 이해하지, 저 새끼 뭐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말투인데. 자, 아무튼 가볼게요. 여기 A고, 여기가 B예요. 약간 그림이 여기가 B 해서 일단은 요 정도는 체크해야 돼 얘들아. 이거랑 같죠? 길이 같아요 밑에도. 그런 다음에 지금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랑 이렇게니까 얘도 이등변이죠. 얘도 이등변이고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아이고 왜 이럴까. 이렇게 간 거야. 그지? 약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밑변에 생기는 정사각불처럼, 사각불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의 힌트는 뭐냐면 이 문제의 힌트는 CM 있죠, CM. 여기를 이었어. 여기를 잇고 요 가운데 점을 D라고 줬는데 D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2대1 내분점이래요. 끝났죠. 제 뭐예요? 무게중심이요.
그지? D는 무게중심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 넓이를 줬거든? 넓이 주고 나서 OD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결국은 우리 뭐 구해야 돼요? D점의 좌표 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배우는 거리 공식은요, 뭐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밖에 없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 우리 못 세워. 공간상에서 안 배워. 알겠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 그러니까 무언가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진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거. 또 하나는 뭐야? 좌표에서 나온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다는 거죠. 요 얘기. 자, 그랬을 때 잘 봐. 그럼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 점의 좌표 알잖아. 이 점의 좌표도 알거든?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점의 좌표를 몰라.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를 미지수다. 얘를 0,0,K라고. 이렇게 미지수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굉장히 참신한 게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이러고 나서 뭐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사선식이요. 안 돼요. 공간에서 신발끈 하면 안 돼요. 알겠지? 불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네. 난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공간에서 사선식 쓸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원래 사선식의 정의가 좌표 평면 상에 있는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해. 그러니까 공간이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넓이 구하는 거, 원래 구하는 거대로 가시면 되니까요. 잘 보세요. 실제로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공간도형에서 공간좌표에서 사선식 못 쓰나요? 못 써요. 못 쓴다고 알아두세요. 못 써요. 알겠지? 잘 봐. 4루트 2야. 요 길이가. 그럼 보라색 길이 안 해. 보라색 길이 얼마야? 3루트 2 하니까. 그러면 24 나오니까. 넓이가 10이라고 그랬잖아.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12. 그지?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좌표를 알잖아요. 여기에 좌표. 여기 좌표가 뭐예요? 여기 좌표가 요거 두 개의 가운데 점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가운데 점이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2,0가 되는 애가 되겠네. 그럼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보라색인데 그 보라색이 얼마라는 거야? 3루트 2요. 아닌데? 아 맞아요. 3루트 2요. 됐어요?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가지고 뭐 하면 돼? 3루트 2다 라고 놓고 K값 찾으면 되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K값 얼마 나오냐면 루트 10 나와요. K값 루트 10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K값이 루트 10이 나왔으니까요. 그거 계산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구하면 돼?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지? 됐니?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무게중심은 타도에서 나누기 3. 타도에서 나누기 3. 그러면 D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해서 D의 좌표 나올 거고 이 친구와 누구? 원점까지의 거리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루트 42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하나 해볼 건데, 자, 720번 해볼게요. 720번. 9 3개 나오는 거. 별표. 무게중심 얘기. 엄청 오래된 기출이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런 발상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9가 있잖아. 그지? 9 3개가 어떻게 돼 있는 형태냐면, 9 3개가 서로 외접한대요.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서로 외접해. 서로 외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외접하는 상황에서요. 무게중심을 구하래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잊고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 그 말도 중요해.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 걔도 밑줄 치시고.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떠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정사형을 내렸을 때도 똑같이 뭐가 유지가 돼? 무게중심이 유지가 돼?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게중심이라는 느낌보다는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자,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지.
그지? 그러면 9가 이따가 구의 방정식에서 설명할 건데 9가 평면이랑 접하는 거야. 지금 상황. 봐봐. 공 3개가요. 평면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요. 접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9 3개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3개의 9가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잖아. 그지? 그러면은 니네 이거 생각하면 돼. 판때기 놓고요. 밑에 널찍한 판때기 놓고 농구공 하나, 조그만 공 하나, 그 다음 공 하나 이렇게 3개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럼 공들이 다 어때? 뚫고 지나갔니? 평면을? 그렇지 않죠. 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상황은 그럼 뭐냐면 9가 평면에 접하기 때문에 근데 좌표 공간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나는 얘를 무슨 평면이라고 볼 거냐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는 XY 평면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평면 알파를. 그럼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잘 봐. 평면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9 하나, 여기에 9 하나, 여기에 공 하나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 9의 반지름 있죠? 이 9의 각각의 반지름. 그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 바로 중심의 Z좌표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그 좌표만 표시를 해볼게. 잘 봐. 그 점들만. 제일 긴 게 얼마야 하면 36이야. 그래서 얘를 C라고 잡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 딱 내린 거 있잖아. 요게 36이야. 요 거리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그 다음 숫자가 15죠? 네, 15고요. 요 정도, 아이고, 조금만 이렇게 하자. 여기라고 하고 여기서 수선 탁 내렸다고 해볼게. 여기도. 여기 얼마? 15. 그 다음에 요 위에 A가 있어. A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입체감 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9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A.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세 구의 중심 A, B, C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이렇게 보라색이 생긴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요 점으로부터 우린 뭘 원하면 돼? 평면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요 무게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는 내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랑 똑같아? 무게중심의 Z좌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리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끝?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36, 9, 15 더해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1이고 요거 하니까 60이네. 됐니? 그러면 이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다. 끝이죠.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건데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잖아. 공간상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치? 근데 뒤쪽에 가보면 구의 방정식 공부해보면 9랑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나와. 그 유일한 직선이 누구야? 축이야, 축. 우리는 축을 제외하고는 직선과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식을 세울 수가 없다고. 직선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거든. 9가 평면이랑 접해. 근데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 예전에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빠졌단 말이야. 그럼 평면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 하나가 있지. 그게 뭐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그러니까 만약에 9라는 친구가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네들이에요. 그거밖에 출제를 못하니까. 왜냐면 식을 못 구하니까. 니네한테 막 이상하게 막 비스듬하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막 평면 비스듬하게 세워놔놓고 자 9가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러면 돼. 그럼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러면 돼.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심플한 것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물론 어렵게 나오면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범위가 낼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막 드립다 파다 보니까 조금 뭐 그래서 더 어려워지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간좌표 마무리하고요. 뒤에 단원 종합 문제 정도는 한번 쭉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뭐 중요한 뭐 터프에 나오는 기출문제나 이런 거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다 다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구해 방정식이 있거든. 요거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